자율주행차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실제로 테스트를 하려면은 우리 현지에서 이 길에서 테스트하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테스트해야지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치 우리 레이싱 게임처럼 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라이라고 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구현되고 일반적인 게임이나 정말 이렇게 테스트한 것들이 정말 우리 실제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모라이라는 회사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라이의 대표 정지원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설명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저희 툴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의 핵심 요소인 실제 차가 주행하는 환경을 가상화하고 그 차가 돌아다니는 주변 환경들, 차량의 움직임이나 보행자의 움직임, 날씨, 신호, 체계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상화해서 실제 차가 도로에 나가지 않더라도 자율주행 테스트 혹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운전자 보조 기능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고, 올해 전시에서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또 UAM의 자율 운항 기술, 자율 비행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저희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 동네가 상암이라서 네. 계속 상암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한다는데 보면은 길이 정말 변수도 많고 이게 계속 차들이 막히니까 자율주행 테스트가 될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 실제로 실제 테스트도 어려운데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에서 구현한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땐 이거 현실하고 좀 안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나요? 마침 상암동을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한데요. 저희는 서울시랑 약 2년 이상 이 시뮬레이션 환경을 고도하기 위해서 상암동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에 있는 인프라들, 그다음에 CITS 사업으로 구축해 놓은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들의 데이터들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상암동에 그 미래 모빌리티 센터가 있거든요. 그 센터에 보시면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 도구를 놔두고 계속 데이터를 수집해서 상암동에서 발생하는 교통 시나리오들을 재현해주고 그 기업들이 사전에 온라인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도록 그런 공급 체계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네이버 랩스 서울시와 같이 이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그 콜로세움에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인력 양성, 저변 확대, 그다음에 기업들에게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 제공, 그다음에 실제 실증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라고 하는 데들이 현대나 기아 같은 이제 자동차 완성체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럼 실제로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지 혹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요 솔루션 같은 경우는 네. UAM에 적용. UAM. 네네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네. 그러면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지상길도 참 쉽지 않은데 이 하늘길은 더 어려울 것 같고 이게 또 날씨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UAM도 그런 식으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그럼 테스트를 하고 이게 진행이 되나요? UAM에서 중요한 건 말씀해 주신 대로 미래 UAM이 많아졌을 때 이것들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항로를 설계해 주는 게 또 중요하고, 네. 버티포트를 어떤 지역에 설치했을 때 사회적 그리고 시민의 수용성을 가장 극대로 끌어일으킬 수 있을지. 아무래도 좀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버티포트를 어떤 지역에 설치할 거고, 이 버티포트에서 이 UAM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언제 운항을 승인해주고 이런 것들을 관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러면 특정 하늘길이나 지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처음에 어떻게 수집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 대규모의 데이터를 저희 같은 기업이 다 수집하기는 힘들다 보니까 네.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민간에 공개해주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정부에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민간에서 이제 사업화를 하거나 연구개발할 때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더라도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의 날씨의 변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시뮬레이팅이 정말로 완벽하게, 그러니까 정말 학습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을 만하게 모일까라는 거에서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들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시뮬레이션이 풀어야 될 한계점 중에 가장 큰 게 첫 번째가 말씀해주신 그런 정합성입니다. 이게 실제랑 얼마나 유사하냐, 네. 그리고 그게 정말 실제와 동일해야 인증의 수단으로서, 검증의 수단으로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 모든 기관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경기도 화성의 KCT라고 카트릭에서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데 네. 그런 곳에는 기상 환경 제한 시설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강우량, 강수량, 그다음에 안개의 양, 조도 조건을 바꿔가면서 이게 이제 뭐 자율주행 기능을 테스트하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기업들은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와 얼마나 유사한지 공인 성적을 취득하거나 인증을 받는데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면서 계속 고도화해 나가고 있고, 말씀해주신 부분이 사실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긴 합니다. 데이터 측면에서 이게 얼마나 자율주행차에 유용할 거나 말씀 주셨는데 네. 이 대부분 뭐 기업들이 활용하는 데이터 셋들은 미국에서 생산된 데이터들이거든요. 미국에서 수집되고 가공된 데이터다 보니까 한국 환경에 적용할 때 여전히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데이터를 변환해서 써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다만 시뮬레이터를 쓰게 되면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원하는 상황의 데이터, 아까 언급해 주신 칼치기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야생동물이 갑자기 끼어드는 상황, 이런 상상하지 못했던 케이스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게 또 이 툴의 장점이고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뭐 편하기 때문에 쓰는 건 아니고 ISO 21448의 소티프라고 하는 뭐 인지 성능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아예 표준으로 잡혀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써야 되는 UNEC의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있어서 모든 기업들이 시뮬레이션 도입은 이제 필수고, 이 필수인 상황에서 정합성을 얼마나 더 끌어올려서 더 많은 부품이랑 시스템에 적용할 건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그 앞서서 이제 상암의 특구에서 이제 데이터를 모으잖아요. 근데 이 상암동 지역의 특성이 있고 네. 또 다른 동네 지역의 특성이 있을 텐데 실제로 기본이 되는 어떤 핵심 알고리즘을 개발해 놓고 네. 각 지역에 로컬라이제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운전한다, 근데 상암동의 특성은 어떻다, 뭐 화성의 특성은 어떻다, 그런 것들을 계속 어댑테이션 해나가야 되는 과정은 필요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상암동이 자율주행 그 시범 운행지구로 가장 활발했었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또 화성시를 그 리빙랩으로 선정해서 2027년도에 자율차 약 100대 정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됐고, 그래서 저희도 상암동에서 했던 기술들을 화성에 적용하는 거, 그리고 미국의 미시건 MCT랑 업무 협약을 맺고 그 애나버 지역의 데이터들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핵심 기술들이 여러 지역의 데이터들이 조금만 추가가 되면 자동으로 그 지역의 데이터들을 좀 최대한 현실감 있게 복원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특정 지역에 한번 데이터를 제대로 학습시켰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 도입할 때는 확실히 그 지역의 적응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이제 인지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이제 좀 한 가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그렇게 해서 혹시 자율주행차가 뭐 이런 정도의 성능이었는데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뭐 얼마큼 학습을 했더니 얘가 어느 정도 똑똑해졌더라, 이런 뭐 통계나 아니면 데이터나 이런 뭐 유스케이스가 좀 있나요? 유스케이스들은 현재 많이 있고요. 네. 다만 뭐 그 기업의 뭐 정보 보호 때문에 구체적인 회사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네네. 전방 카메라를 가지고 물체를 인식하는 솔루션의 경우에는 정확도를 한 5% 이상, 이미 90% 초반대가 나오는데 5% 이상 향상시킨 사례들도 있고, 아예 해외 데이터셋만 딱 가져와서 학습시키고 모라이의 데이터를 추가했더니 인지 성능 향상이 한 15% 이상 됐다. 이런 케이스들도 스타트업이 아니라 일단 대기업의 양산 제품들과도 레퍼런스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이거는 약간 그 100% 거의 뭐 자동화가 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데이터 레이블링이나 뭐 여러 가지 실제로 학습 데이터 만들 때 많은 좀 인력이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가요?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 때는 저희가 95% 이상 자동화를 해놔가지고 네. 원하는 지역이 있을 때는 쉽게 확장을 할 수 있고요. 일례로 최근에 전국 시도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가 시범운행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암동에 했던 케이스들을 전국 시범운행지구로 이미 확장을 해놨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가고 싶은 지역이 있을 때 그 지역의 데이터셋을 만든다거나 실증 테스트를 모의로 해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약간 여담이긴 대표님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네네네. 혹시 나이가 저는 89년생. 아, 그러시군요. 예. 저보다 어려 보이실 것 같아서 맞네요. 저도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시뮬레이션 데이터나 이런 복잡하고 아주 중요한 데이터들도 다루시고 또 어느 정도의 벌써 규모가 성장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고, 어째 젊은 창업가로서 좀 포부도 궁금하고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 카이스트에서 자율주행 차를 연구했었고요. 아, 네.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 무인항공기랑 자율주행 차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시뮬레이션 도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 테스트를 계속 도로에서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행자와의 안전 문제, 그 다음에 연석과 같은 높이가 낮은 물체를 자꾸 치는 문제들, 아니면 차량을 날씨에 따라서 뭐 차량을 잘 인식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상에서 개발할 수 있는 1랩 테스트 환경, 1랩 개발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래서 실제 환경을 가상화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여기서 실증 테스트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자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주행 쪽에서 이 툴을 상용화시켰던 것처럼 UAM, 로봇, 무인 수상정, 그 다음에 국방 분야 이렇게 차례대로 확장을 해나가면서 미래 모빌리티 전반을 이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또 개발된 차량들이 실증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툴을 기반으로 관제를 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다시 시뮬레이션이 고도화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AI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지에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이 솔루션이 모라이의 솔루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탈 것에 정말 지금 있지 않은 새로운 탈 것까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운전을 도와주고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자율주행 기술이 이 모라이의 어떠한 솔루션, 모라이의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AI를 조금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솔루션이 돼서 전 세계에서 정말 멋진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김덕진이었습니다.